이제 트럼프의 시대는 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냥 곱게 가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무슨 책가방도 아니고 핵가방을 들고 튀는 무슨 미친 정말. 아니 취임식에는 부시도 와이투만 공화당과의 대립도 있고 진짜 트럼프는 미국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여부를 떠나 역사상 가장 기이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된 미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성원합니다. 한국은 자유를 향한 미국의 길을 항상 신뢰하며 굳건한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보건, 안보, 경제,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현안의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이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취임식 축하를 겸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축하할 일 맞습니다. 현안에 따라서는 더 복잡하게 상황을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가는 순간까지 자국에 똥을 싸지르고 떠나는 트럼프에 비한다면 동맹국의 정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리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 니케이 아시아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바이든 시대에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꺼내놨는데요. 그 대상으로 삼성, LG 그리고 현대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익명을 요구한 삼성의 한 임원은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더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했으며 여기서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확실히 더 유리하다. 비즈니스에 있어 핵심은 확실성이다. 라고 밝혔다는 기사인데요. 기사는 한국이 가전제품과 부품 공급에 있어 세계 기술 산업의 핵심 업체들이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있어 가전 대기업들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트럼프가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은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을 앞지르고자 중국이 애쓰는 가운데 숨통을 틔워준 부분이 되었지만 반대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통치 방식은 공급망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 기술 기업들의 장기적 사업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시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트럼프가 삼성을 괴롭힌 부분을 언급하는 기사입니다. 2017년 트럼프는 삼성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했다면서 삼성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계획한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삼성은 실제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가전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Thank you, Samsung. We would love to have you. 삼성 고마워. 너와 함께하게 되어 기뻐. 라면서 김치 수프를 먼저 드링킹하시는 트위터를 날리신 건데 자료화면은 보여드리고 싶으나 트럼프 트위터 계정이 날아가서 구할 수가 없네요.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죠. 삼성이 미국에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지 맘대로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삼성은 결국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사는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는 똑같이 엄격하겠지만 그가 그러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트럼프에 비하면 예측 가능하고 관습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한국의 대기업들인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들의 사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전에는 삼성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도전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기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2020년 3분기에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전년의 21%에서 22%로 상승하고 화웨이의 점유율은 반대로 18%에서 14%로 떨어져 이게 얼핏 들으면 좋은 일 아니었나 싶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 삼성도 손해를 보았던 이유는 화웨이 스마트폰의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에게는 화웨이가 그들의 핵심 고객인 부분이 있었기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궁극적으로 삼성에게 사업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삼성이 세계 시장을 노리는 또 하나의 사업 분야인 5G에서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바이든은 미국이 5G 통신망 구축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9월에 이미 미국의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과 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6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삼성은 5G 분야 개척에 있어
계속하여 순풍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뭉치자며 정보통신 안보의 단합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일관되고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국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인 D10도 이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바이든으로 인해 수혜를 볼 한국의 사업 분야는 바이든이 우리 정부와 함께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린 뉴딜과 관련한 분야라는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년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의 지휘하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는데요. 그로 인해 수혜를 볼 기업으로 기사가 지목한 기업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이달 초 애플이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 현대차와 협의 중이라고 하여 현대차의 주식이 20%나 상승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애플의 협력 이야기가 나온 이후 이제는 또 기아차와의 협력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 잠시 세보면요. 왜 현대와 기아가 언급되는 것인가? 왜 애플카가 현대나 기아와 함께 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의 인프라나 기술에 대한 인정도 있겠지만 이것을 좀 바이든과 연관지어 상상해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은 강경한 대중정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냐 아니냐, 아메리카 퍼스트냐 세컨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미국의 정책인 것이기에 애플이 신산업인 전기차 제조에 있어 폭스콘과 같은 기업과의 협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인 것이죠. 폭스콘이 지금 열심히 베트남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베트남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 단순 스마트폰의 조립이라면 모르겠으나 스마트폰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야 하는 이 전기차라는 제품의 특성상 기반 기술과 인프라가 갖춰진 기업과의 협업이 더 현실적인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에서 특히나 현대차 그룹의 두 회사는 모두 미국에 거대한 공장을 갖고 있다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애플의 선택지는 미국 내 자동차 공장을 가진 기업들과의 협력이 더욱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이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의 두 회사인 현대차와 기아는 공장과 연구소 등이 모두 미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정치 외교적 부분으로 인해 사업의 확실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죠. 애플은 현대차나 기아와의 협력에 대해 노코멘트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차와 기아의 브랜드가 애플카에 묻힐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다면 현대차 그룹과 애플이 공동 협업 기업으로 조인트 벤처 형태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함께 싸우게 될 현대의 아이오닉 브랜드와 기아의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이 애플로부터 판매 간섭을 당하는 것이나 브랜드 상실 우려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선견지명으로 현대차나 기아의 주주가 되신 분들 부럽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계속되는 기사에서 또 하나의 애플과의 파트너로 니케이 아시아의 기사가 지목하고 있는 기업 LG전자가 이미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사는 LG전자 역시 전기차 시류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에서 큰 기술 대기업인 LG는 작년 7월 자동차 파워트레인 사업을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 투자로 분사할 계획이며 이 계약에 따라 마그나는 4억 5,300만 달러의 49%의 지분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약 1000여 명의 LG 직원들은 LG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는 인천의 새 회사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마그나가 애플의 부품을 공급할 또 다른 후보 기업이기 때문에 합작 투자가 관심을 끌었으며 이는 LG전자 주가를 드높였다는 것이죠. 네, LG전자 주주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런 바이든 요인을 활용하려면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데요. 허나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화나게 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마무리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세계 양대 경제대국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4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즉 눈치껏 잘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든 정권의 행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대북 문제 등의 안보적 해결 사안도 있고 한일 갈등, 이란 문제, 미중 갈등 등과 같은 외교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분야들은 우리 정부의 현명한 전략은 물론이고 미국이 어떤 자세로 나올지에 대해 그 결과가 극명히 나뉠 부분인데요. 그래도 우리 기업들에게만큼은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는 바이든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급변하는 동맹 미국과의 관계에 따른 소식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